여보, 오늘 결과 공고 뜨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됐어? 결과 나왔어? 응, 아까 결과 나왔어. 이번에는 기회가 없을 것 같네. 떨어졌어. 내년에 또 공고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지원해볼게.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누가 됐는데? 당신이 말하던 최 과장이지? 맞아, 최 과장이 됐어. 근데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아니, 생각이 있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회사 입장에서도 해외 지사 파견하는데 당신처럼 겨우 대학만 나와서 학사만 있는 사람 보내고 싶겠어? 최 과장처럼 박사까지 딴 사람을 보내고 싶겠어? 그래도 내가 더 연차도 높고 난 카투사 출신이잖아. 영어도 내가 더 잘한다고. 그럼 당신이 이번에 뽑혔어야지. 내가 당신 미국 지사 발령 나는 것만 작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못해?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길래 남들 다 따는 박사 하나 안 따고 뭐 했어? 그렇게까지 미국 가서 살고 싶어? 그럼 나 말고 미국 남자랑 결혼하지 그랬냐? 아니, 그냥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지. 뭐하러 나처럼 못 배운 사람이랑 결혼했어? 나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럴 걸 그랬네. 그땐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랐어. 그리고 미국 가자고 하는 게 어디 나 좋자고 하는 소리야. 나는 솔직히 미국 지사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내가 미국에서 살고 싶었으면 예전에 나 혼자 한국 안 들어오고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거기 남아서 살았겠지. 당신이 하도 미국 가서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지사 지원한 거야. 솔직히 막상 가서 살아보면 그렇게 좋지도 않다니까? 누가 나 좋자고 그래? 내가 미국 가서 아이 낳고 싶다고 했잖아. 어차피 아이를 낳을 거라면 미국에서 나오면 아이한테도 좋잖아. 여보, 그거 그렇게 의미 없어. 우리가 나중에 미국에서 살 것도 아닌데. 애만 국적이 미국인이면 뭐해? 선택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 그리고 시부모님이 미국에서 살고 계신데 어디에서 학교 다니고 어디에서 살지는 모르는 일이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나한테 박사 못 땄다고 뭐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정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해외 파견에서 밀린 건지 확실한 상황도 아니잖아. 그래, 그건 내가 말이 좀 심했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진 않아. 당신이 박사 과정까지 마쳤거나 아니면 다른 자격증이라도 있었으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탈락하진 않았을 거야. 그건 그렇다고 치자. 당신 말이 전부 맞다고 쳐.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해봤자 바뀌는 게 있어? 내가 당신한테 내 학력을 속인 것도 아니잖아. 다 알고 결혼했으면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지. 이제 와서 하나하나 불만이면 나보고 대체 뭘 어쩌라고? 아, 됐어.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했어. 됐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 미국 국적 주고 싶었던 내가 나쁜 여자야. 자꾸 왜 있지도 않은 아이 이야기를 해? 지금 당신이 임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지하게 아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잖아.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그렇게 잘난 머리로 공부 더해서 박사 따지 그랬냐? 아, 됐다. 진짜 그만 이야기하자. 내가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터질 것 같아. 저와 아내는 작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외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고 아내의 말과는 다르게 자녀 계획은 아직 없는 게 맞아요. 아내는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여의도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번아웃이 심하게 왔다면서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으로 당장 둘이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서 건강 회복만 생각하고 푹 쉬라고 말했지만 그게 벌써 10개월이 넘어갑니다. 아내가 일을 안 하는 건 제게 있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최근 들어 자꾸 제 학벌을 문제 삼으며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부모님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은 아직도 미국에서 살고 계시지만 저는 적응을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했거든요. 부모님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 빠르게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그게 아니더라도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학위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직장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번 달에 돈이 또 부족하네. 당신 보너스 언제 받아? 이제 여름 전까지 보너스 없어. 그러길래 카드 좀 아껴서 쓰라니까. 뭐? 누가 들으면 내가 엄청 과소비하고 다니는 줄 알겠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 마트에 가는 게 무서워. 그래도 그렇지.
생활비 카드로 400만 원이나 나오면 당연히 돈이 부족하잖아. 내 월급이 얼만지 뻔히 알면서. 그 돈을 나 혼자 써? 당신 먹고 입는데 절반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당장 이번 달부터 밥에 간장만 뿌려서 먹던가. 앞으로 반찬 투정하기만 해봐. 아니, 누가 돈 쓰지 말래? 내가 돈을 아예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공과금의 대출이자에 매달 나가는 고정비만 해도 120만 원인데 카드값으로 400만 원을 넘게 쓰니까 내 월급으로 항상 적자가 나지. 진짜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우리 아직 애도 없어. 겨우 둘이 사는데 돈이 이 정도로 들어간다고. 그럼 애 낳으면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겠어? 나보고 아껴 쓰라고 할 게 아니라 당신 연봉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해? 뭐? 내 연봉이 적다고? 이 나이에 8천이면 적은 건 절대로 아닐 텐데. 그럼 돈이 왜 모자라? 내가 당신 월급으로 명품을 사기를 했어? 아니면 흥청망청 쓰면서 놀기를 했어? 의심되면 카드 내역 확인해봐. 전부 살림하는데 쓴 돈뿐이야. 알긴 아는데 조금 저렴하게 아껴서 살림을 할 수도 있잖아. 야채 과일을 사러 백화점까지 갈 필요가 있어? 유기농 이런 것들 전부 몇 배나 비싼 거잖아. 난 원래 이런 것만 먹어. 그럼 이상한 싸구려 정크푸드만 먹었으면 좋겠니? 고기를 먹어도 국내산만 먹고 야채 과일은 유기농을 먹어야지. 그래야 건강함을 유지하고 사는 거야. 당신도 나 덕분에 잘 먹고 살았으면서 이제와 돈이 아까워서 그래. 너가 맛있고 건강한 밥 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한 번 장 볼 때마다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건 좀 심하잖아. 이젠 하다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네.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돈을 더 벌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잖아. 왜 당신 능력 없는 걸 나한테 참으면서 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명품 사달랬어? 유럽 여행 보내달라고 했어? 외제차 사달라고 했어? 먹는 것도 못 먹게 하면 당신 능력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해? 그래,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야. 내가 능력 없는 놈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내 능력으로는 당신 먹여 살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뭐?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내가 능력 없다고 한 말 때문에 그래.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더 벌 생각을 하지는 못할 망정. 잔소리 좀 들었다고 도망치려고 하는 꼴이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한심하건 말건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내가 혼자 외벌이로 돈 벌어오는 걸로는 지금까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 정도로 벨 없는 놈은 아니야. 진짜 이혼하자고?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내가 당신한테 화를 왜 내? 오늘부터 나 밖에서 따로 지낼게. 집은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까 당신도 빨리 이사갈 집 알아봐. 이혼 서류 완성되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만나면 될 것 같아. 지금 뭔 소리야? 와이프가 바가지 좀 긁었다고 바로 이혼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여보, 일단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해.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아직 결혼하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뻔하게 그려지더군요. 솔직히 아내가 학벌로 저를 무시할 때마다 너는 대학원까지 나와놓고 왜 집에서 놀고 있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더 이상 같이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성질 나빠지기 전에 그만하렵니다. 겨우 저런 인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희생하며 살고 싶지도 않네요. 내일 우리 집 제사 있는 거 알지? 일찍 퇴근하고 바로 엄마 집으로 가. 형수도 낮부터 일찍 가서 일하고 있는다고 그랬어. 진짜 징글징글하다. 너희 집안은 무슨 이유 때문에 매달 제사를 지내는 거야? 누가 보면 엄청난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인 줄 알겠어.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마. 특히 우리 아버지는 양반 집안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라서 그 이야기 했다가는 난리 난다? 옛날에 엄마가 제사 더 이상 못 지낸다고 했다가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었어. 나 진짜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야.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 안 했지. 내가 평소에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할 거 다 하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제사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1년에 몇 번 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래도 아직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 9번만 하는 거지.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10번 해야 돼. 우리 엄마는 평생 하셨어. 나중에 아버지가 좀 더 나이 먹고 힘이 빠지면 그때 형이랑 상의해서 줄일게. 줄이긴 뭘 줄여.
아예 집안 모든 행사를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사실 내 생각도 안 하고 싶어. 내가 집안에서 장남도 아니고 제사해봤자 나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아, 몰라. 진짜 너무 짜증난다. 제사 때문에 일찍 퇴근한다고 말하는 것도 회사에 너무 눈치 보여. 우리 부장님이 나보고 종갓집 맏며느리냐고 하시잖아. 매달 제사 있다고 일찍 간다고 하니까 나보고 다들 불쌍하대. 진짜 미안해. 대신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서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까지 다 할게. 조금만 참아. 우리 아버지도 언제까지 저렇게 기세등등 하시겠어. 저희 시댁의 제사는 1년에 명절 2번을 제외하고 총 9번이나 됩니다. 5대까지 지낸다는데 진짜 처음 시집와서 그 이야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결혼한다는 후배들을 만나면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무조건 남자 쪽 집안에 제사를 몇 번 지내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9번이 말이 쉽지 명절 포함해서 거의 매달 한 번씩 제사 지내러 가야 합니다. 시댁 집안이 엄청 잘 사는 집안이라거나 정말 주변에서 알아줄 정도로 대단한 명문 집안인 것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아버님께서 입만 열면 우리 집안이 경주 최씨의 충렬공파 몇 대손이라고 자랑을 하시고 위로 직계조상이 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고 누가 알아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제사 지낼 때 최소 20만 원 정도는 드는데 1년에 10번만 제사 지내면 한 달 월급이 그냥 사라집니다. 돈도 너무 아깝고 여러 사람들 매번 오라가라 해서 일 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짜증나요. 남편이랑 이 문제로 신혼 때부터 너무 싸웠고 몇 번이나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아직까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매달 찾아오는 제사 때문에 짜증나 미치겠는데 2달 전에 저를 정말 뚜껑 열리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보, 나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오늘 출근했다가 얼굴 도장만 찍고 바로 퇴근하는 중이야. 저녁에 시댁 못 갈 것 같으니까 아버님한테 이야기 잘해주고 당신 혼자 다녀와. 약은 먹었어. 제사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약 먹고 푹 쉬어. 알겠어. 고마워. 둘째야, 오늘 못 온다고? 감기 좀 걸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집안 행사를 빠지면 되니? 아버님 죄송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감기 몸살인지 아니면 제가 확진자가 된 건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검사받고 집에 오긴 했는데 결과가 내일 나온대요. 괜히 제사하러 갔다가 어머님, 아버님이나 집안 사람들에게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니? 너네 증조 할머니 제사인데 며느리가 빠지는 게 말이나 돼? 당장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건너와라. 최소한 절이라도 한번 올리고 누워있어. 저 진짜 꾀병 부리는 게 아니고 정말 몸이 아파서 그래요. 테스트 결과도 안 나왔는데 가족들 모인 장소에 제가 어떻게 가요? 괜히 제사 오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니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지금까지 감기 좀 걸렸다고 제사 안 오는 며느리는 너가 처음이야. 어떤 집안인데요? 솔직히 아버님 말씀대로 그렇게 뼈대 있는 가문의 명문 집안이면 자식들 장가갈 때 집 한 채씩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아버님, 당장 먹고 사는 걱정하셔야 될 상황에서 무슨 놈의 명문 집안을 그렇게 찾으세요? 지금까지 제사 지낸 돈만 다 모았어도 빌딩을 한 채 올렸겠어요. 너 지금 말 다 했냐? 너가 우리 집안을 무시했어? 너 같은 며느리는 집안에 하등 쓸모가 없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썩 꺼져. 나가긴 제가 왜 나가요? 지금까지 공짜로 일해드린 거 억울해서 절대 이렇게는 못 쫓겨나요. 그렇게 결혼 4년 만에 시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거의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대체 뭔 놈의 대단한 집안이길래 며느리들을 이렇게까지 쥐잡듯 잡으면서 제사를 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는 걸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네 집안 족보 확인해봐야겠으니까 아버님 몰래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족보가 6.25 때 피난 가다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집안인데 족보가 불타서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그만 아닌가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고 당장 제사 지내는 오대손 조상까지 이름이라도 알아서 적어오라고 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종이에다 지금 살아계신 할머님까지 총 10명의 조상님 이름을 적어왔고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경주 최씨 가문 종친회가 마침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무작정 찾아갔고 이 사람들이 진짜 족보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렸죠. 한참 뒤에 하시는 말이 맨 위에 오대조 할아버지 이름은 경주 최씨 가문 족보에 있긴 있는데 부인 이름도 다르고 그 밑으로 있는 자손들의 이름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만들어낸 족보였다 이 말이었죠. 그게 확인되자마자 누구보다도 먼저 아버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경주 최씨 가문 맞아요? 왜 또? 너는 뭐가 불만인데? 경주 최씨 충렬공파 맞다니까. 그런데 왜 족보도 없고 다른 친척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저희 집안 제사 때 우리 식구 말고는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건 6.25 때 피난 가다가 족보가 불타 없어졌고 친척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 저희가 제사 지내는 조상님들이 진짜 저희 집안 조상님들 맞아요? 혹시 이름이 잘못됐거나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없나요? 너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러냐? 아무렴 내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잊었을까봐. 나 어렸을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까지 다 한 집에서 살았어. 자꾸 그렇게 의심만 할 거라면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최씨 집안 족보에 조상님들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저 방금 종친회 다녀오는 길인데 그런 사람들은 족보에 한 명도 없대요. 진짜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아무리 저희 집안 족보가 없어졌다고 해도 최소한 조상님들의 이름은 맞아야죠. 게다가 아버님이 32대 손이라고 하시는데 돌림자도 안 맞잖아요. 경주 최씨 32대 돌림자는 환이라는 글자거든요. 아버님이 안 맞으니까 남편도 당연히 안 맞고 저희 집안이 진짜 양반 가문 맞아요. 족보니 학렬이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버님도 잘 모르시는 거네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경주 최씨라고 생각하시고 5대까지 제사상 차리고 계셨던 거예요? 요즘 어떤 집안에서 제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저 앞으로 근본도 제대로 모르는 제사는 지내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근본? 네, 근본이요. 근본을 정확하게 알고 지내면 몸이 힘들어도 납득이라도 할 텐데 아버님조차 누가 우리 집안 조상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어머님이나 형님한테 괜히 고생만 시키지 말고 정 제사 지내고 싶으면 아버님이 직접 하세요. 너 말 다 했냐 진짜? 정말로 저는 그 뒤로 지금까지 시댁 제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 형님에게까지 이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형님도 더 이상 제사하기 싫다고 아버님께 말을 했나 봐요. 5대조까지 지내던 제사를 내년부터 3대조까지만 지내겠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지만 5대건 3대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집안 며느리들은 더 이상 바보처럼 제사 지내러 다니지 않을 거예요.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거나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뭔가 해주신 것도 하나 없는데 그런 쓸데없는 제사 따라다니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최씨 가문들끼리 알아서 하시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